저희는 쿠버버트를 활용해서 VM과 컨테이너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가상화와 프로젝트 배경 및 오버트 클러스터 구성 발표를 맡은 김희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릅니다. 1940년대의 애니악부터 현대의 클라우드 환경까지 IT 기업들과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매번 기술 패러다임이 진일보할 때마다 적응과 변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다면 영상에서 보셨듯 현재 IT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이 된 요즘, 저희가 처음으로 꺼낼 주제는 현재 클라우드 시대를 불러온 주요 기술인 가상화 및 컨테이너입니다. 1960년대부터 발전한 가상화는 한 개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 거대하고 비싼 컴퓨터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장비를 여러 장비처럼 또는 여러 하드웨어를 하나의 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상머신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을 라이브러리 및 종속 항목으로 함께 패키지로 묶어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아이솔레이션 시킨 컨테이너 방식이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선 운영을 위한 서버 환경 구성과 유지가 더 쉬워져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유연하게 배포,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여러 호스트에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쿠버네티스이며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파스입니다. 요즘 같은 클라우드 전환기에 쿠버네티스를 통한 파스의 이용은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레거시 가상화 환경을 모두 파스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의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축하려면 다수의 서버 환경을 컨테이너에 맞춘 설계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파스로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VM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를 하면서 파스로 이동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VM 클러스터 워크로드를 쿠버네티스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적극 활용될 만한 솔루션으로 쿠버버트를 제시하려 합니다. 이를 선보이기 전에 저희는 리눅스 가상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KVM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오버트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레거시 VM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트는 하나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걸쳐 호스트, 가상 서버, 데스크탑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오버트 클러스터는 엔진, 호스트,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엔진은 GUI와 RESTful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가상 시스템 디스크 이미지, 설치 ISO, 기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엔진을 호스트와 별도의 서버로 독립시켜 구성하는 스탠드얼론 엔진 방식으로 오버트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호스트에서는 엔진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VDSM을 통해 위에 올려져 있는 가상머신을 실행하고 스토리지에서는 VM에서 사용하기 위한 디스크와 이미지 파일, ISO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VM 7대를 만들어 웹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DB 3대는 갈레라 클러스터로, 웹 2대는 클러스터 FS로 묶어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DB와 웹 사이에 HA 프록시 서버를 두어 DB의 데이터를 워드프레스에 연결되도록 하여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가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오버트 클러스터는 2대의 호스트 안에 VM 중 하나가 다운이 되면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통해 정상 작동 중인 호스트 서버로 가상 머신이 배치되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큐브버트 발표를 맡은 이지윤입니다. 가상화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경량화된 OS 운용을 이유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VM 클러스터 구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상화 환경에 맞추어진 개발 프로세스와 이에 관련된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당장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일부는 VM으로 일부는 컨테이너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해 컨테이너용 관리도구와 VM용 관리도구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도구를 병용해야 해서 운영이 복잡해집니다. 큐브버트는 쿠버네티스로 컨테이너뿐 아니라 가상머신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 매니지먼트 애드온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 개발 플랫폼의 워크로드를 기능별로 분해하고 구축, 수정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큐브버트를 사용하면 우선 서비스를 호스트 OS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에 의존적인 반면 VM은 호스트 OS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와 VM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플랫폼이 2개 이상이 된다면 네트워크 및 리소스 관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큐브버트를 이용하면 컨테이너와 VM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이 스케줄링이 가능하여 확장성이 좋고 VM에 문제가 생기면 셀프 힐링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재생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큐브버트가 VM을 띄우는 동작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CPU, 메모리, NIC 등 VM의 하드웨어 구성을 요청하면 마스터의 버트 컨트롤러가 적합한 워커 노드를 고릅니다. 그러면 버트 핸들러가 하드웨어 구성을 참조하고 VM 파드 내의 리버트 D가 VM을 쾌무 KVM 프로세스로서 생성하고 이를 버트 런처에게 알립니다. 또한 리버트 D는 VM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큐브버트로 VM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S는 우분투를 이용하였으며 쿠버네티스 구성은 캐노니컬에서 지원하는 마이크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스냅을 통해 단일 노드에서 마이크로 쿠버네티스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한 후 프록시를 통해 대시보드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VM을 구동하도록 야매를 통해서 큐브버트를 설치합니다. VM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한 CDI와 VM을 관리하기 위한 버트CTL도 설치해줍니다. CDI는 큐브버트에서 VM을 구동시키기 위해 디스크 이미지를 데이터 볼륨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PVC 형태에 임포트하는 서비스입니다. 버트CTL은 가상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 유틸리티로서 가상머신의 시작 및 중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가상머신 디스크 이미지 업로드를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쉽게 동작시키도록 합니다. 그 후 VM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윈도우 VM을 띄우기 위해 윈도우 2012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버트CTL 이미지 업로드 명령어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업로드해주고요. 다음으로 VM을 생성하는 야물 파일을 작성합니다.
야물 파일의 스펙으로 CPU 코어 개수와 디스크, CD롬, 메모리 등을 설정할 수 있어서 기존의 VM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버트ctl 스타트 명령어로 VM을 시작하고 버트 뷰어를 통해 VNC로 접속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OS로의 VNC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큐브 버튼은 웹을 통한 콘솔 환경이 지원되지 않고 CLI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VM의 생성, 배포, 관리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에서 큐브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VM의 하드웨어 구성을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 자원 상황이나 VM이 실행되는 파드의 모니터링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큐브버트의 기능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큐브버트를 OKD에서 수정하고 설치했습니다. OKD 설치부터 VM과 컨테이너 연결까지의 발표를 맡은 이다혜입니다. OKD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KD는 오픈시프트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오픈시프트는 레드햇사에서 개발하였고 쿠버네티스처럼 컨테이너 배포와 관리를 하는 파스 플랫폼입니다. 오픈시프트에는 데브옵스를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OKD를 사용하면 GUI 콘솔에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터, 서비스, PV 같은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와 같은 모니터링 툴이 포함되어 있어서 클러스터의 자원이나 이슈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내장되어 있는 CI/CD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배포, 확장, 상태 관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OKD 클러스터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베스천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 노드로 SSH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매니페스트 및 이그니션 구성 파일을 마스터와 부트스트랩에 제공합니다. 베스천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CentOS 8.4로 가상 머신을 생성 후에 호스트네임과 네트워크, DNS, HA 프록시, HTTP, SSH를 설정하고 설정 파일과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이그니션 파일까지 생성하면 설치를 위한 베스천 노드가 구성됩니다. 부트스트랩과 마스터 노드는 모두 페도라 코어 OS 이미지를 이용하여 킥스타트로 설치합니다. 여기서 페도라 코어 OS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대규모로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테이너 정용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마스터 노드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etcd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부트스트랩 노드는 이를 이용하여 컨트롤 플레인을 마스터 노드에 설치합니다. 마스터 노드의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OKD 콘솔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OKD 구성이 완료되면 VM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포크리프트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VM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포크리프트는 가상머신을 쿠브버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OKD 콘솔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VM의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매핑하고 디스크 이미지를 이동 또는 변환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포크리프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VM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바이더는 레드햇의 주요 프로젝트인 오버트, 쿠브버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VM웨어가 있고 오픈스택 또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버트 클러스터의 VM을 가져오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처럼 현재 엔터프라이즈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프로바이더의 가상화 클러스터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크리프트를 사용하여 오버트에서 OK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트 클러스터에서 구성된 VM 7대를 모두 OKD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었지만 서버 사양의 문제로 전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DB 한 대만 마이그레이션하고 이것을 OKD에서 생성한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와 연결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OKD에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VM 마이그레이션 도구인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포크리프트에서 제공하는 웹 콘솔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VM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프로바이더로 오버트를 추가했습니다. 오버트의 네트워크를 OKD의 디폴트 파드 네트워크로 매핑해주고 오버트 엔진에서 생성했던 저장소 디렉토리와 VM 디스크 이미지 디렉토리를 OKD 스토리지 클래스로 매핑해줍니다. 매핑 생성을 완료하면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수립합니다. 오버트 클러스터에서 마이그레이션할 VM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DB 한 대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포크리프트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수립하면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설정된 PVC가 생성되며 이용 가능한 PV에 자동으로 바인드됩니다. 여기까지 설정해주면 수분 내 VM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완료됩니다. OKD의 워크로드 탭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확인하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된 DB V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한 VM에 웹 컨테이너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 그림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한 DBVM은 로컬 스토리지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고 OKD에서 생성한 웹 컨테이너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둘을 연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마리아DB 서비스를 하나 더 생성하여 익스터널 네임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마리아DB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워드프레스 서비스인 WP-SVC 노드 포트를 통해 접속을 하면 디폴트의 마리아DB 서비스가 익스터널 네임을 통해 실제 DBVM이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로 연결되어 웹 컨테이너와 DBVM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연동시킨 후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트 클러스터에서 마이그레이션한 DBVM과 컨테이너에 포함된 워드프레스 웹 서비스를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VM 기반의 워크로드를 일순간에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으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VM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컨테이너처럼 운용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유연하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자동화된 CI/CD, MSA 방식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해체, 수정,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는 큐브버트가 가상화 시스템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전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의 세부 기능을 모든 팀원들이 맡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주소는 저희 프로젝트를 정리한 노션 링크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